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모두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던 바로 그 순간 2002년 중반의 주식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공자 제자 중 한 명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스승님, 죽은 사람에게도 의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섣불리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하던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다룰 현대의 문제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공자가 고민했던 건 바로 사회적 조화였어요. 하지만 오늘날 금융시장의 분석가들은 좀 다른 이유로 이런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죠. 결국 그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가 나아갈 명확한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격동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오늘 이야기의 순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부터 짚어볼게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조언들 앞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엄청난 좌절감,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구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바로 아무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석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사실상 아무 말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애매한 소음들을 싹 걷어내고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명확한 원칙, 어떤 기준틀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 순서에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제시는 이쯤 하고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직접적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분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분석의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말 명확하고 실질적인 전략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숫자 700이었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 700. 이건 700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아니에요. 모든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주 원칙에 입각한 위험 관리에 기반을 둔 전략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언제 들어가야 할지 명확한 진입 시점을 알려주고, 또 그만큼 중요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손절 계획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건 사실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이 반등할 때 그 반등의 성격, 그러니까 질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이게 진짜 상승인지 아니면 가짜 상승인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자, 이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 앞에 놓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걸 보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상승장인지 아니면 투자자를 유혹하는 함정, 즉 불트랩인지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당시 시장을 뒤흔들었던 월드컵 사태라는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투자 철학 하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발상 투자 원칙인데요. 이게 뭔지 먼저 간단하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터진 월드컵 회계 부정 사건 때문에 한국 통신주들도 큰일 날 거다. 이게 당시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 그러니까 컨센서스였어요. 모두가 그렇게 믿고 행동했죠. 그런데 과연 그게 맞았을까요? 통신주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 왜 틀렸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불과 몇 달 전으로만 돌아가 보면 됩니다. 9.11 테러 당시를 한번 볼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항공주가 역설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어떤 위기가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의 위기와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외부 충격은 오히려
겁에 질린 사람들의 투매를 유발해서 정말 좋은 매수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었던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 바로 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이잭 뉴턴의 이 유명한 말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말이 성공의 진짜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되거든요. 뉴턴에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같은 거인들이 있었다면 외환위기 이후에 살아남아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한국 기업들에게도 그들을 받쳐준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붕괴 직전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운 존재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되었던 두 가지 태도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이건 당연히 내 몫이야 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의 차이죠. 이건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었고 이런 일들이 사회 전체의 대화 주제가 되었죠.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 즉 사회적 계약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시대 전체의 논쟁을 관통했던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식시장 분석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더 깊은 목적의식과 연결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